국정원 개혁 방향을 얘기하기 전에 NSC 국가 기밀 유출 사건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원 개혁과도 사실 연결된 문제라서 그런데요. 이게 NSC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적 안보 사안들을 다루는 그 최상위 기관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예전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안보 사항을 컨트롤하고 회의를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최고 단위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서 다루었던 기밀 사항이 미국에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2000년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그 전후를 굉장히 많은 첩보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북한과 직접 국민의 정부 당시 TJ가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고 그것을 맞듣지 않게 생각했던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첩보 활동을 전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묘하게 그 NSC 회의 자료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걸 청와대에서는 당신 안기부죠. 안기부를 의심을 하고 안기부는 야, 너 청와대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2000년이면은 뭐 안기부가 아니고 국정원이었겠네요. 그때도 그죠? 국정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98년 네, 국가정보원으로 개명을 했으니까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꿨었죠. 예. 근데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그 사전에 국정원에서 정리한 보고한 자료가 미국 측에 넘어갔다는 건데 이런 일이 혹시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보를 우방국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 그러지만은 우리가 자주적인 국가 아닙니까? 독립적으로 아주 자주적으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외교 정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모르게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NSC 회의 자료가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당연히 NSC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뭐 남북 관계 등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사실 담겨 있을 텐데요. 그렇죠. 전략이 담겨 있었죠. 예. 또 어떻게 할 건지, 네.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네. 건지 뭐 등등에. 네. 예. 근데 일반 국민들 중에는 아니 뭐 미국이 우방국인데 뭐 거기다가 좀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미국이 우방국이지만은 우리가 일본도 우방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사실 보면 우방이고, 근데 미국이 이번 최근 사태에서도 보지만은 그 IRA법을 가지고 뭐 우리 국익이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가능성에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안보에 있어서는 뭐 우방이 따로 없다. 또 네. 적도 따로 없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적과도 손을 잡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우리가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무슨 대북 송금을 했다고 CIA에서 그 귀뜸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송금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등에서 그때 박지원 그 장관이 구속되고 그랬었죠. 대북 송금 사건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귀뜸이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미국이 단지 우리 우방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외교 관계나 외교 정책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냐,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 거냐,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예. 그러면은 뭐 그 독립적인 국가가 있을 이유가 그렇죠. 없는 우리가 거죠. 무슨 미국의 한 주에 불과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되면. 예. 우리는 뭐 그 미국의 무슨 50 몇 개 주 번째 주가 아닙니다. 저희는 뭐 아니죠. 분명히 자주 독립 국가인 게 네. 명백하고요. 근데 이게 기밀이 새나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인지하게 됐나요? 그때 이제 청와대에서는 국정원을 의심하고 국정원은 청와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내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내사를 했는데
이게 최초 작성 부서에서 새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루는 사람들에서 새 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설마 내가 하는데 내가 기밀을 누설하겠어? 당사자가 누설하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가자. 기본으로 가면 결국은 NSC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직원, 그다음에 국정원의 NSC 회의 자료를 작성하는 직원, 이걸로 좁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안 조사, 사실상 내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건 우리 측이잖아요. 아 측에 대해서 내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어서 그 사람 대상자의 행동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그럼 미 대사관에 나와 있는 CIA 직원을 감시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을 미행을 해서 잡아낸 겁니다. 아, 미행을 해서. 네, 그러면 그 CIA 직원하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네. CIA 직원과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그 유출자가 만났다는. 만났는데 네. CIA 그 직원을 이제 미행을 하는데, 우리 예전에 그 국가보안법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뭐 운동권에서 흔히 뭐 소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소독을 한다는 게 있을지 모르는 그 가능성이 있는 미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건물을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소독이라고 하는데, 이 CIA 직원을 미행을 하는데 새벽에 움직여요. 새벽에 한번 움직이는데 계속 안 움직이는데 운동복 차림으로 나와서 무슨 공원을 계속 돌다가 마치 아침에 새벽 운동 나온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그걸 요원들이 놓치겠습니까? 절대 안 놓치죠. 한번 물었는데. 그래서 계속 이걸 추적을 했는데, 이 국정원의 담당 NSC 회의 자료 작성 담당 과장을 만나요. 부의사관인데.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난 사실은 확인을 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회유가 가능한 거냐, 도대체 뭘 받았길래 나라를 팔아먹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과장을 서치를 한 겁니다. 서치를 했는데 한동안 지켜본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을. 근데 지금은 좀 이제 그 특허가 풀려서 누구나 다 구할 수 있는데, 또 처방을 받으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처방을 받지 않고 구하려다 보니까 어려웠던 건데, 비아그라. 와, 비아그라.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남자들한테 해외 출장 갔다, 미국 출장 갔다 온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선물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 이제 비아그라를 이렇게 선물을 한달지 그 CIA 직원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을 해준 거죠. 그다음에 둘이서 이제 굉장히 아주 질펀한 유흥을 즐긴달지. 술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과장 서랍을 이제 법률 용어로는 압수수색인데 국정원 내부 용어니까 그냥 턴 거죠. 털었는데 이제 돈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범증을 확보한 거죠. 그 친구를 이제 파면시켰습니다. 근데 파면을 시키니까 사실은 파면으로 그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간첩이잖아요. 간첩인데 우리 그 형법 98조 간첩죄가 구성 요건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 행위를 방조하거나 또 군사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행위에 가장 공통돼 있는 구성 요건이 적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적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첩죄로는 처벌하지 못하고, 또 이걸 그럼 그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을 하려면은 군사기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NSC 회의 자료는 우리 그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긴 하지만 군사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내부 징계를 통해서 파면한 겁니다. 사실은 구속하고 처벌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형법상의 간첩 조항을 적용하려면 적국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적국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혈맹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제1의 사실 우방국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용할 수가 없던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걸 적용 못하고 파면했는데 이 친구는 미국 가서 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후 보상하는 거 해준 거죠. 이건 그러니까 사후 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CIA는 미 대사관에서 이제 국정원 직원들도 해외 출장을 가거나 할 때 비자를 서로 이제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한동안 경색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미 대사관 차원에서 미국 차원에서 한국의 국정원에 페널티를 준 거죠. 근데 페널티 받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간첩질을 한 거잖아요. 간첩질을 한 놈들이 더 오히려 화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국정원이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무슨 기밀을 누설했다, 뭘 받고 매관매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기밀이 아니잖아요. 진짜 기밀이 누설되는지 이 우방이라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중요한 안보 정책이 새어나가지 않는지 이걸 면밀히 국정원은 체크해야 될 시기고 국회에서는 이 형법 98조의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라는 이 구성 요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적국을 위하여 야 적국이 북한이지 않냐? 근데 북한을 위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행위를 했을 때는 형법의 98조 간첩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적용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야 우리는 형법에 관심 없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밀이 누설되는 상황을 처벌을 하려면 그 처벌을 위해서는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론화 시키지 않고 내부에서 쉬쉬해서 내부 징계를 통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공론화를 시키고 이게 공론화 됐으면 미국이 우방이지만 우리의 국익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위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제의 형법을 뭐 국회에서 나름 그런 시도가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만은 형법의 적국을 위하여라는 그런 구성 요건은 이제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국회에다가 청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만은 그런 경우에 반역죄로 처벌한다고. 반역죄로 대만은 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을 유출을 했을 때도 반역죄로 처벌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그 국가기술 산업기술이라는 게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존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전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반도체 기술은 그렇죠. 뭐 우리 국가 전체의 4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37%인가 된다는데 이런 반도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새 나가도 산업기술보호법 또는 영업기술유출방지법 이런 것으로 처벌을 하다 보니까 거의 집행유예로 나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런 형법 개정이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흡수를 시켜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아무튼 그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적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규정된 구성 요건 부분들을 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국정원이 좀 그거를 위해서
활동을 국회 로비 활동이든 뭐든 해야죠. 좀 해야 된다는 네, 거죠. 해야죠. 네. 그래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형법을 개정하려고 하면은 그 필요성을 누군가 국민들한테 공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NSC 회의 자료 유출 사건을 딱 한 건만 예로 들어도 이건 우방국의 기밀이 누설돼도 간첩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 전 국민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정보위는 비공개니까 사례를 근데 이런 비공개 사항도 아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놈이 미국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걸 왜 쉬쉬 우리 국민이 당한 측에서 쉬쉬합니까? 그것도 미국에 가서 살고 있네요. 잘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무튼 뭐 비아그라를 선물 받은 거는 참 재밌네요. 최근에 그 선거에서도 어디 지방에서 지방의원 출마자가 비아그라 선물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비아그라도 뭐 미국 화이자 제품이죠. 화이자 제품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굉장히 뭐 웃긴 친구의 젊었던 사람인데 왜 그런 게 필요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근데 요즘은 특허가 이제 공개돼서 그렇죠. 이제 카피를 할 수가 있죠. 카피 가능하죠. 네.